나와 강력한 인연으로 맺어진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궁금해지는 나의 운명의 사람, 먼 훗날 만나게 될 혹은 아직 만나지 못한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타로로 뽑아보세요. 안녕하세요. 나만 아는 언니의 타로 다락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볼 타로는요, 운명의 사람에 대한 타로 카드예요. 그 사람이 나보다 연상일지, 연하일지, 혹은 동갑일지,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와 만날 수 있는 시기는 과연 어떤 시기고 어떤 상황인 건지 제가 타로 카드로 조단조단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타로 카드를 잘 뽑는 방법에 대해 살짝 설명해 드릴게요. 타로 카드를 잘 뽑으시려면 일단 차분한 마음 상태가 무엇보다 중요해요. 그러니 번호를 고르기 전에 후 하고 심호흡을 하고 일단은 차분하게 가라앉은 상태를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저의 에너지와 여러분들의 에너지가 닿을 수 있도록 저도 멀리서 힘을 불어넣어 드릴 테니 조심조심 타로 카드를 한번 골라보시고요. 제가 말로 이렇게 타로 카드 리딩을 풀어드리기는 하지만 여기 자막에, 이 밑에 들어가는 자막에 좀 더 정갈하게 정리를 해서 제 말들을 올려놨어요. 그래서 자막은 켜고 보시는 편이 제 말을 이해하기에 훨씬 좋을 거예요. 그러면 진짜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5장의 카드 혹은 5개의 인형을 바라봐 주세요. 그리고 정신을 집중하시고 심호흡을 내쉬고 우리 번호를 골라봐요.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1번, 2번, 3번, 4번, 5번이고요. 마음을 집중하고 여러분들의 에너지와 저의 에너지가 만나도록 머릿속을 텅 비게 만들어 보세요. 지금부터 골라보세요. 일 번 리딩 시작할게요. 제 손 안에 있는 이 4장의 카드에는 운명의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열어볼게요. 이 사람은 과연 연상일까요? 연하일까요? 아니면 나와 동갑내기일까요? 카드를 보면 이 사람은 많아도 한두 살 위아래, 사실은 많은 확률로 나와 동갑인 누군가로 보이고요. 펜타클 카드가 나온 걸로 봐서 굉장히 자기 개발에 열심인 어떤 사람이 떠오르네요. 무언가를 배우는 것도 좋아하고,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배우는 것을 단지 학문적으로 써먹는 게 아니라요. 자기 일을 자기가 돈벌이 하는 데 있어 어떻게 써야 하는지 잘 알고 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성격이 급해 보이진 않고요. 오히려 약간은 느리고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할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그만큼 이 머릿속에 지혜가 가득 찬 인물이라고 보이네요. 그리고 그 사람을 둘러싼 새 카드. 이 사람은 일단 결혼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이 운명의 상대는 나를 만났을 때 아무래도 정착하고 싶나 봐요. 이 카드가 나온 걸 봤을 때 그 사람은 가족을 꾸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보통은 이 펜타클의 기사는 움직임이 정말 느리기 때문에 글쎄요, 결혼 생각까진 힘들어요 라고 하지만 이렇게 조금씩 밀어주는 기운들이 있어서 이렇게 움직이기 어렵고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왜 이렇게 느릴까 싶던 사람이 드디어 마음을 잡았을 때 나를 만나게 된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사람의 나에 대한 미련이 느껴지는 걸 보면 어쩌면 이 사람은 나와 과거에 만났던 사람이거나 그것이 아니더라도 먼 발치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이고요. 집안을 보면 집안 자체는 굉장히 탄탄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펜타클의 여왕, 이 사람도 펜타클의 기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만큼 집안 자체에 돈이 어느 정도 있는 집안이고 넉넉하긴 하지만 약간 어머니의 입김은 센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좀 해야겠다. 나도 내 가정을 꾸려야겠다. 라는 마음가짐이 보이지만 이 여인 때문에 약간은 골치가 아플 순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이 여왕님은 완대 여왕님과는 달라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좀 피곤한 시어머니 혹은 피곤한 장모님, 어쨌든 피곤한 윗사람을 이야기할 때는 이 카드보다는 완드의 여왕님을 보통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이 카드는 지혜롭고 현명하고 또한 주도권을 자기한테로 좀 가져오고자 하는 느낌은 있지만 그렇게 사사건건 귀찮게 굴지는 않아요. 오히려 이 카드는 이 사람이 가진 집안의 어떤 돈이라던가 영향력 같은 것들을 더욱더 잘 드러내주는 카드인데요. 아주 온화한 기운이 이 사람과 이 사람의 집안에는 있기 때문에 만약 결혼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정말 적합한 사람이겠다라는 느낌도 듭니다. 다음으로 3장의 카드를 통해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다 자세히 알아볼 거예요. 여기 있는 3장의 카드에 담긴 그 사람의 마음 지금부터 읽어볼게요. 이 사람은요, 어쩐지 나를 자신과 동급의 존재라고 생각해요. 이리 재보고 저리 재봐도 우리처럼 딱 맞는 한 쌍은 없다.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요. 이 사람은 나를 생각할 때, 만약 결혼의 상대로서 나를 생각할 때 내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해요. 이 정의의 여신에 제울해놓고 딱 재봐도 말이죠. 그런데 제가 이 사람이 과거에 내가 만났던 어떤 사람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 이 카드에 보면 상처의 기운이 보여요. 과거에 나에게 한번 상처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만약 내가 그럴 만한 사람이 떠오르지 않는다고 하면 나중에 먼 미래에 내가 이 사람과 만날 때 일단 이 사람을 한번 찼을 확률도 있어요. 내 스타일 아니에요? 연락하고 싶지 않아요? 혹은 이런 식으로 얼버무린 관계들 중에 한 명일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 이 운명의 끈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나에게 돌아온 어떤 사람인 거죠. 게다가 이 사람의 나에 대한 마음은 아주 확고하다고 나오네요. 스워드 카드, 그 중에서도 에이스 스워드 카드가 나온 걸 보면 이 사람이 나를 생각하는 마음은 아주 강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쉽게 움직이지 않는 성품이지만 이 정도까지 나를 생각하는 걸로 봤을 때 걱정할 필요 없는 어떤 믿음직한 사람이 떠올라요. 만나기는 어렵지만 만나고 나면 안심해도 되는 그런 사람 말이죠. 그렇다면 이 3장의 카드로 다시 우리가 언제 만날지 그리고 그 시기에 우리 마음은 어떤지 아주 자세하게 알아볼 거예요. 이 카드는 나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의 마음, 그리고 이 카드는 결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카드는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내 마음이에요. 그 사람이 나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돌봐주고 싶고 들어주고 싶고 당신의 시시콜콜한 일들, 살아가면서 겪었던 그 모든 일들에 대해 귀를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어요. 반면 나는 앞으로 쭉쭉 나아가는 시기예요. 내가 성공을 위해서 나아갔고 어느 정도는 성취했고 하지만 누군가 나의 오른팔이 되어줄 사람, 나의 조력자가 되어줄 사람이 필요한데 이 카드가 나온 걸 봐서 그 사람은 나에게 아주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걸로 보여요. 결정적으로 만나는 시기에 대해 설명해 드리면 떠나는 카드가 있죠. 두 사람 다 어떤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을 마음에서 완벽하게 떠나보낸 뒤 그 뒤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별을 하신 분이라면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이 완전히 잊혀졌다면 다음에 만날 사람을 좀 주의 깊게 보시는 게 좋겠고, 그것이 아니라면 어쩌면 과거에 내가 만났던 누군가를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미 잊혀졌고 우리는 다시는 만나지 못할 것 같았지만 언젠가는 만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아마 당신의 운명의 사람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조언 카드를 보여드리기 전에 잠깐만 정리를 해드리자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당신의 운명의 사람은 동갑내기, 그 중에서도 좀 자기 관리에 열심이고 좀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어느 정도 돈, 재산을 불린데도 관심이 있는 사람, 그리고 집안 자체는 좀 유복하고 어딘가 나와 과거에 한 번쯤 인연을 맺었던 사람, 그리고 그 사람과 다시 이제 맺어질 일은 없다고 생각했고 이미 끝난 인연이라고 생각했지만 아직도 나와 강한 인연을 맺고 있는 누군가예요. 그래서 조언 카드도 참 적절하게 나왔는데, 이 사람을 다시 만나려면,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지금 내가 배우고자 했던 어떤 일이 있을 거예요. 최근 시기에는 그 일이 어쩔 수 없이 미뤄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내가 공부하고자 하는 것, 내가 좀 더 나를 발전시킬 수 있는 곳에 가면 그 사람을 우연히 다시 재회할 가능성이 높고요. 거기서 그 사람과 나의 사랑이 다시 시작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미뤄뒀던 공부가 있다면 지금 시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모임을 나가셔도 그저 술 모임이나 아니면 좀 놀 수 있는 취미생활 말고 나의 업무, 나의 공부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받을 만한 무언가가 있는 장소에서 이 사람을 만나게 되겠네요. 그러면 1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제 손 안에 있는 3장의 카드에는 바로 2번 분의 운명의 상대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이건 여러분들을 위한 이야기니까요. 지금부터 들어주세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과연 연상일까요? 연하일까요? 저는 이 사람이 연하일 확률이 높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은 나보다 어린 사람이고요. 그리고 학문에 종사하는 사람처럼 보여요. 아직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는 학생이라든지, 그것도 아니라면 꽤 진지하게 학문 쪽으로 나아갈 길을 생각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라고 보여요. 좀 더 자세히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면, 집안 자체는 굉장히 엄격한 집안에서 자라난 걸로 보이네요. 이 사람의 집안은 대단히 엄격해서 어쩌면 이런 것 때문에 꽤 숨막혀 있을지도 몰라요. 어떤 규칙이나 법도가 아주 분명한 집안,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는 집안, 그런 집안에서 이 사람은 자라났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뭘 하든지 좀 행운이 따르는 타입이었던 것 같아요. 펜타클 에이스 카드가 나왔죠. 그런 걸로 볼 때 이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가 생각한 것 이상의 성과를 얻어냈던 사람이고, 그리고 어디 가서 굶어 죽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는 해요. 때로는 자기가 먹을 어떤 밥그릇을 손 안에 쥐고 태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주 일확천금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1,000원이 필요하면 어디서 1,000원이 뚝 떨어져 있고, 내가 무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다면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아주 드문 행운을 타고난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학문, 그것도 굉장히 실용적인 학문을 공부하는 사람이지만 마음속에는 어딘지 예술가의 혼 같은 것이 있네요. 어쩌면 굉장히 조금 강압적일 수도 있고, 성공에 대한 욕망이 있는 부모 밑에서 자라나서 이런 예술가적인 면모를 발휘를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사람은 사실은 어떤 자신이 재능을 떨치고 싶은 꿈, 그리고 그 중에서도 아주 감성적인 영역, 글쓰기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이런 예체능에 대한 욕심이 있었지만 그것들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운명의 상대의 마음을 제가 이 카드 3장에 담아봤어요. 이 사람은 내가 아주 귀여운 모양이에요. 이 사람은 연하지만 나를 만났을 때 내 안에 어떤 순수한 감정이 깨어난다고 해요. 마치 당신과 만나는 시간들이 동화처럼 느껴지는 거죠. 하루하루 동화처럼 느껴지는 이 순간들이 이 사람에게는 대단히 가치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순수한 당신을 위해서 이 사람은 뭐든지 해주고 싶은 모양이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당신을 만나는 것이 모험이라는 것을 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 사람의 마음에서 그런 이야기가 들려오는데요. 그런 걸 보면 이 사람은 연하 중에서도 나이 텀은 좀 많이 날 것 같아요. 나이 차이가 최소한 한 4~5살 정도? 그 이상? 그래서 이 사람은 나를 만나는 것이 굉장히 모험이라고 해요. 그렇지만 꼭 만나고 싶은 거죠. 게다가 이 사람은 자기 자신과 당신이 닮았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 사람을 나타내는 카드로 바로 이 카드를 보여드렸을 거예요. 같은 카드가 나왔어요. 이렇게 같은 카드가 나온 걸 봤을 때 본질적으로 우리는 비슷하다. 굉장히 우리는 닮은 사람이다 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마치 거울을 바라보는 것처럼 당신은 때묻지 않은 어떤 나의 과거를 보여주는 것만 같다고. 어쩌면 자기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당신에게 비춰서 투영해서 보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네요. 그렇다면 이 사람과 어디서 만나게 되는지, 그때 우리 마음이 어떤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여기 3장의 카드에 바로 그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나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은 사랑을 느꼈어요. 이 사람은요, 당신을 보자마자 아무래도 홀딱 반한 모양인데요. 컵 에이스 카드가 나온 걸로 봤을 때 한눈에 반했다, 첫눈에 반한 사람,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들고요. 나는 반면에 내가 왜 이렇게 아무 일도 안 되지?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까? 이렇게 낙담하고 있을 때 이 사람이 나타납니다. 동화처럼 말이죠. 두 분은요, 추운 겨울에서 초봄 사이에 만나게 되겠어요. 그런데 꽃이 피기 전 아직은 정말로 쌀쌀한 그런 날씨일 때 만날 것 같아요. 여사제 카드가 나온 걸로 봤을 때 두 분 사이의 운명은 아주 강하게 묶여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언젠가는 만나게 되겠지만 아직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운명의 사람은 아직까지는 만나지 않은 사람이고요. 조금은 먼 미래에 만날 것 같은데 아주 먼 미래는 아니고, 이 사람이 다가오면 나는 그 사람이 운명의 사람임을 알아챌 수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랑, 여기 컵에서 쏟아져 나오는 물처럼 이 사람의 사랑의 기운이 아주 강력하고, 그걸 감출 만한 요령도 제가 보기에는 많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갑자기 나타난 연하의 누군가 열렬하게 좋아하는 내가 있다면 그 사람이 내 운명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사람과 행복하게 사랑하기 위한 천사의 조언까지 마지막으로 알아볼게요.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주위 사람들은 나에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너 미쳤어? 이 사람과 제가 사랑의 장애물이 조금 있고, 그것은 아마 나이일 수도 있고 사회적 지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당신의 운명을 올바르게 찾아가려면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는 믿지 않아야 하고요. 내 자신의 감정, 나에게 솔직해지는 것, 그것만 생각하시는 것이 아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이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3번 리딩 시작할게요. 지금 제 손안에 있는 4장의 카드에는 당신의 운명의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그 이야기들이 들어있어요. 당신을 위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드릴게요. 이 사람은 연상일까요? 연하일까요? 분명히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사려 깊게 들을 수 있는 사람, 그러면서도 자신의 이런 면모를 약간은 부끄러워하는 그런 면을 갖춘 사람이네요. 이어지는 카드들을 보시면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하든지 뒷심 있게 무슨 일을 반드시 이루어내는 사람이고요. 그런 결단력 있는 사람으로 주변 사람들에게도 보여지고 있어요. 이 사람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사람은 못해내는 일은 없을 것 같다. 그리고 굉장히 냉정하고 침착한 모습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애씁니다.
사실은 이 사람의 본질은 물이기 때문에 이런 검 카드가 나온 것은 외부에 보여주려는 어떤 태도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카드를 보시면 이 사람은 빈틈없어 보이고 어떻게 보면 내가 이 사람을 처음 바라보았을 때 조금 차가운 사람이 아닌가? 이 사람과 내가 과연 어울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에게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언제나 내가 있는 자리에는 나타나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역시 물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드러내기는 부끄러워하네요. 마음속에 이렇게 무한한 감정의 물에 있는데 이렇게 무태에 나와 있으려고 애써요. 사실 마음은 여기에 있는데 말이죠. 이렇게 조금은 부끄러움을 타고 나를 향한 마음도 처음에는 많이 감출 가능성이 높네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속마음을 다시 3장의 카드로 알아봤어요. 그 사람은 앞서와 마찬가지로 좀 강한 모습을 나에게 보여주고 싶어 해요. 이런 이성적인 태도, 어떻게 보면 이런 차가운 태도들이 나에게 멋지게 보일 줄 알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굉장히 사무적으로 다가온 이 연상의 사람은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면에는 이렇게 나를 지켜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보이네요. 나를 굉장히 지켜주고 싶어 하고요. 이 사람을 만났을 당시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 상황에서 앞에서는 나에게 그건 견뎌내야지 라고 말을 하면서도 뒤에서는 이렇게 물심양면 도와주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은 나를 만난 순간부터 그 뒤를 생각하고 있어요. 너와 함께 살 것들, 이 사람과의 미래, 이 길 끝에 뭐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느라 마음속은 이렇게 꽁냥꽁냥 굉장히 행복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겉으로는 아닌 척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는 다가가기 어려워도 좀 더 가까워질수록 이 사람만큼 정말 쉬운 사람은 없겠다. 그런 생각도 조금 듭니다. 그러면 과연 이 사람과 난 어떤 시기에 만날지, 그때 우리는 어떤 마음일지 다시 한번 알아볼게요. 이 사람은요, 굉장히 힘든 시기에 나를 만나겠네요. 다른 사람들과 갖고 싶은 것을 향해서 무언가 목표, 승진이든 그것이 합격이든 간에 자신이 이루어야 하는 목표가 있는 상황에 나를 만나겠고요. 나는 어쩌면 시련한 뒤였을 수도 있고 굉장히 실망한 모습이 보여요. 그런데 상처가 극복되지 않은 때예요. 아직 난 슬퍼하고 있고요. 이걸 놓고 떠나간 때가 아니에요. 쓰러진 감정의 잔을 보며 슬퍼하는 그때 이 사람이 등 뒤에서 나타날 것 같네요. 두 분은 정말 강력한 운명으로 이어져 있나 봐요. 어쩌면 이 두 카드가 의미하는 것은 두 사람 다 인생의 전환점, 어쩌면 저점을 찍었을 그 당시 내가 인생에 정말 여기가 바닥이구나, 너무 힘들구나, 어렵구나 했을 그때에 두 분이 만나게 될 것 같아요. 두 분은 굉장히 그동안 힘들었고 정말 내 것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싸워왔는데 두 분이 서로 만나면서 그때부터 운명의 수레바퀴가 정방향으로 돌기 시작할 느낌이 드네요. 마지막으로 조언 카드, 이 사람과 사랑하려면, 이 사람을 하루빨리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카드를 뽑아봤어요. 그런데 카드가 참 재밌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보통은 이 사람을 만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는 질문에 어디로 가세요? 무슨 활동을 하세요? 감정적으로는 어떻게 하세요? 이런 조언들이 이 카드에 담겨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 사람이 꽃다발을 들고 찾아옵니다 라는 이야기가 적혀 있어요. 결국 두 분은 정말 강한 인연으로 맺어져 있고 내가 정말 힘든 그 순간에 그 사람은 겉으로는 이성적이고 차갑게 굴었겠지만 어느 순간 나의 그런 힘든 모습을 보고 지켜주고 싶은 마음에 참지 못하고 이렇게 달려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꽃다발을 들고 나에게 오겠죠. 그래서요,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결론적으로 정리해보자면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여기가 바닥인가?
감정적으로도 직업적으로도 아주 어려운 그 순간 나는 이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운명은 그때부터 변하기 시작하겠네요. 마치 로맨스 소설 같은 이야기라 저도 리딩을 하면서 조금 설렜는데요. 하루빨리 그분을 만나 행복한 사랑, 아름다운 사랑 하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3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4번 리딩 시작할게요. 지금 제 손 안에 있는 4장의 카드에는 당신의 운명의 상대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당신을 위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그 사람은 나보다 연상일까요? 연하일까요? 아니면 나이가 비슷할까요? 아무래도 나와 나이가 비슷한 누군가고요. 참 많이 배운 어떤 사람, 학벌이 좀 좋고 약간 영리하고 스마트하다는 이야기를 주위에서 많이 듣는 사람이에요. 자기 고집이 조금 있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잘 휩쓸리지 않는 성격이기 때문에 때로는 이 사람이 고지식하거나 답답하게 느껴질 여지도 조금 있겠어요. 좀 더 자세히 이 3장의 카드로 살펴보면 나를 만났을 때 이 사람은 정말 한계까지 자신을 몰아붙이고 있는 어떤 과정 중인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들어 보이는 마녀가 있죠. 마지막 마법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것처럼 자신의 능력 이상의 어떤 도전을 정말 겨우겨우 해내고 있는 상황, 인생에 있어 정말 중요한 어떤 시점이고요. 상처도 많네요. 그동안 사랑에 대해 어떤 상처가 많고 잊혀지지 않는 이야기가 이 사람의 침대에서 보이네요. 어떤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 있고 거기로 상처를 받아서 누구를 만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조건 자체가 나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왜 이 사람에게 아직까지 짝이 없을까? 주변 사람들은 상당히 궁금해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어떤 먼 옛날의 이야기, 먼 옛날 자신에게 상처를 주었던 어떤 기억 때문에 자기 자신은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실은 이 사람은 일과 사랑 어떤 것도 동시에 해낼 수 있는 굉장히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상처는 많지만 자신이 상처를 받았다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사람 또한 아니거든요. 그래서 본인은 본인의 능력을 모르고 있다. 자신의 능력이 그것 이상임을 아직 잘 모르고 있는 그런 사람처럼 보여요. 그렇다면 과연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3장의 카드로 더 알아봤어요. 이 사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사람은 역시 망설이고 있네요. 마음속에 무슨 망설임이 이렇게 많을까요? 칼 2개를 들고 실은 이걸 내려놓으면 될 텐데도 내려놓지 않는 어떤 여인이 보이고요. 이 여인은 계속 고민합니다. 일과 사랑, 지금 이 중요한 시기에 당신에게 끌리는데 내가 이 연애를 해도 될까? 이 사람의 마음에 그런 고민이 보여요. 그런데 이 사람의 눈에 나는 별이라고 해요. 내가 꿈에 그리던 이상형,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저 당신을 처음 봤을 때 이 사람은 아마 이런 감정을 느꼈을 거예요. 내가 찾던 사람이 여기 있었구나. 어쩌면 잊혀지지 않는 그날의 끔찍한 기억들도 이 사람으로 인해 전부 회복되겠고 나는 이 사람을 만나야겠다. 당신을 생각하는 마음이 얼마나 강력하냐면 악마 카드가 나왔죠. 마치 이런 거미줄에 걸린 것만 같아요. 이런 거미줄에 걸려 오도 가도 못하는 것처럼 이 사랑이 나를 꼼짝하지 못하게 한다. 아무래도 이 사람은 이런 중요한 시기에 당신을 만나야겠다고 생각한 것처럼 당신에게 홀딱 반해 있다. 이런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시기에 우리는 이 사람을 만나게 될까요? 다시 3장의 카드로 알아봤어요. 이 사람은 참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고민을 하는 걸까요? 자기 자신이 일과 사랑에서 고민하는 중 이것들을 할 수 있을지 많이 고민하는 와중에 당신을 만나게 된다고 하네요. 나는 어떤 행운을 손에 넣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당신이 손에 넣은 이 행운은 이 사람이 좀 더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일일 것 같아요.
이 사람은요, 당신을 도와주면 자기에게 올 기회를 좀 놓칠까봐 걱정하는 모습도 있는데요. 그런데도 당신에게 손을 내밀게 되고 자신에게 온 어떤 기회를 당신에게 양보하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당신에겐 행운이고 이 사람은 이렇게 검 2개를 들고 망설이고 있는 거죠. 두 분은 어쩌면 턱끝까지 무언가를 향해 노력할 때, 무언가를 공부하고 합격을 기다리고 있을 때, 혹은 내가 하기에 버거운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 만나게 될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는 여름 쪽이 가까울 것 같은데요. 어떤 내가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아주 뜨거운 시기, 여름에서 가을이 넘어가기 바로 직전, 혹은 아주 뜨거운 여름에 두 분을 만나게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요, 사실은 이분이 당신에게 느끼는 감정이 워낙 크기 때문에 알아보지 않기가 더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두 분이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조언은, 천사는 어떤 조언을 해줬을까요? 지금 머릿속에 떠오른 어떤 아이디어가 있나요? 내가 연애적으로 말고 커리어적인 어떤 일, 혹은 학업적인 어떤 일도 좋아요. 이 일을 하면 성공할 것 같다 라고 내가 느낀 것, 내가 하고자 하는 그 길의 여정에 이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 무언가 시작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그 일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는 그 일을 내 꿈을 위해 시작하려고 했지만 좀 더 나은 연봉을 받기 위해, 혹은 좀 더 좋은 학교에 가기 위해 시작하려고 했지만 그 길의 여정 속에 이 사람을 만나게 될 거고, 그 길을 좀 더 쉽게 갈 수 있도록 이 사람이 손을 내밀어 줄 테니까요. 머릿속에 떠오른 일 꼭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4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제 손 안에 있는 이 4장의 카드에는 당신의 운명의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는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당신을 위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이 사람은 동갑일까요? 나보다 나이가 많을까요? 이 사람은 확실히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 연상이라고 나오고요. 사회적으로 어떤 자리를 잡았고, 어떻게 보면 워커홀릭 기질도 있어 보여요. 자기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에게 종종 베풀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낭비하는 성격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이해 득실에 좀 빠르고, 자신에게 들어올 것과 나갈 것, 지출과 수입에 대해서 굉장히 깐깐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이 펜타클의 여왕은 그렇다고 자기가 줄 수 있는 걸 아끼는 사람은 아니에요. 다만 불필요한 낭비를 하지 않을 뿐이죠. 이 사람은 집안의 도움 없이 혼자 성공해 온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수성가라고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사실은 자수성가한 사람한테 우리가 제일 고민하는 것들은, 이 사람이 고집이 세고 자기밖에 모르면 어떡하지? 자기 주관이 너무 세면 어떡하지? 라는 느낌이지만 그런 느낌은 들지 않아요. 오히려 주변에 도움 없이 이만큼의 지위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람을 믿고 기대도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사람은 현재의 지위에 오기까지 많은 사람들과 다투었겠어요. 이렇게 많은 마녀들이 하나의 솥, 하나의 마법의 솥을 가지고 싸우고 있죠. 그 사람은 이 싸움에서 승리했어요. 자기 혼자서 말이죠. 밀어주는 누구도 없었고, 자기 자신이 좀 더 좋은 자리에 가도록 도와주는 부모님도 없었어요. 이 사람은 혼자만의 능력으로 그것들을 해낸 사람인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음속에 꿈이 없는 사람, 돈 얘기만 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마음속에 어떤 꿈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어떤 감수성들, 그리고 사물을 바라볼 때 이 카드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보고 그리려면 그 사물을 아주 주의 깊게 관찰해야 되죠. 기본적으로 그 사물에 애정이 있으면 좀 더 자세히 잘 그릴 수 있고요. 이 사람은 이렇듯 스스로의 마음이 가는 곳에는 아주 애정 있게 살펴볼 수 있는, 그것을 돈의 가치로만 환산해서 보지는 않는 그런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과연 그 사람은 그러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제가 그 사람의 속마음을 3장의 카드로 다시 알아봤어요. 나에게 어떤 아름다운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이 사람은 오래전부터 당신을 동경해 왔던 것 같아요. 멀리서 어쩌면 존재감이 없었을지도 몰라요. 이 사람은 너무 바빠서 모임에 잘 나오지도 않고 근처에서 와 이번에 합격했다더라 어디 시험에 붙었다더라 이런 소문으로만 들려왔을 텐데 실은 아주 멀리서 당신을 오래오래 지켜보고 있었어요. 마치 이 거미처럼 말이죠. 거미는 먹이를 얻기 위해서 아주 오랫동안 집을 지어요. 카드는 아주 치밀한 계획을 이야기해줘요. 이 사람은 당신을 만나기 위해 오랫동안 준비해 왔어요. 어쩌면 나는 당신을 만나기에 좀 부족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토록 노력해온 것일 수도 있고요. 마음만큼은 당장 달려가고 싶다. 일단 본인이 이 거미줄을 다 지었을 때 내가 생각한 어떤 계획을 완수했을 때는 더 이상 꾸물거리지 않을 걸로 보여요. 날개 달린 새, 이 사람이 새를 타고 오고 있어요. 말도 아니라 아주 커다란 새예요. 그렇다면 얼마나 빠르겠어요? 과연 이 사람과 나는 언제 만날 수 있을지 3장의 카드로 다시 알아봤어요. 이 사람은 나를 만났을 때 이상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운명의 상대라서 그럴까요? 이 카드가 오늘 종종 보이는 느낌이에요. 내가 빛나고 있어요. 밤하늘의 별처럼. 오랜 시간 나를 지켜본 누군가, 나를 짝사랑해온 누군가가 보이네요. 이 사람은요, 나에게 내색은 않았지만 멀리서부터 나를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오기를, 만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나는 이전에는 어땠을지 몰라도 갑자기 다가온 사람에게 참을 수 없는 어떤 욕망을 느낍니다. 악마 카드라는 건 아주 강한 유혹을 나타내는데요. 그만큼 갑자기 이 사람이 내 마음에 훅 들어오게 될 수 있어요. 더구나 내가 이 사람을 만났을 때는 2가지 선택지 중에서 고민하고 있네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들이 갑자기 와르르 물려들었다 와르르 사라지죠. 그런 때에요. 갑자기 나에게 사람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만나자는 사람도 많고 나랑 무언가 해보자는 사람도 많고 어쩌면 가을쯤에 나에게 만나자는 사람이 많을 때 근데 둘 다 마음에 들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누군가랑 만날 때 망설인다는 것은 실은 둘 다 조금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때 이 사람이 비로소 내게 마음을 나타내고 나는 거기에 유혹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 별 볼 일 없는 둘은 저리 가 하고 밀쳐둔 뒤 이 사람을 만나게 되는 그런 그림이 제 눈앞에 떠오르고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한 어떤 조언을 천사에게 구해봤어요. 이 사람은 곧 자기가 올 겁니다. 실은 이 카드는 아주 로맨틱한 카드예요. 꽃다발을 들고 다가오는 사람, 사랑의 편지를 들고 나에게 오는 사람. 움직임이 저 사람 쪽에 있네요. 내가 어떻게 움직이기보다 저 사람이 준비가 다 돼야 돼요. 문제는요,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이렇게나 치밀한 거미줄을 짜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참을성을 갖고 조금만 더 기다린다면 이 사람이 언젠가 사랑의 약속을 가지고 돌아올 거예요. 그러면 5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